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주적이라고 말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적 논쟁입니다. 지금 주적은 내가 아니고 문재인 후보다. 당신 주적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내가 왜 주적이냐? 홍준표 후보가 친북 좌파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하하하 하고 웃었다고 하는데 윤태권 실장님, 갑자기 주적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저게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원래 이렇게 막 공방을 벌이다가 주적은 저쪽인데 왜 나한테 뭐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유승민 후보에게 주적은 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 아니냐? 어제 이제 보면은 예. 주도권 토론을 할 때 그 룰을 그렇게 걸었거든요. 후보 5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빼고 4명이잖아요. 3명 이상한테는 질문이 다 들어가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엮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이제 막 적폐 이런 논란을 하다가 갑자기 뭐 홍준표 후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리면서 유승민 후보한테 홍준표 본인은 보수의 적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아들 둔 적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엮여서 가는 것이고, 어제 그건 봤어요. 홍준표 후보가 저도 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못한 게 뭐 내용이 없다에 떠나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다 위험 인물이었거든요. 전 각 캠프에서 어디가 어떻게 튈지 모르고 나한테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당황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게 다른 캠프가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캠프들이 열심히 준비했다, 그러니까 대비했다.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탁탁 받아치는 모습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 홍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판을 확 좀 흐트러 보겠다는 이 의도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도의 실패라는 점에서는 홍 후보가 어제 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예. 홍 후보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다른 캠프에서 열심히 대비를 했다. 대비 태세를 갖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홍보와의 말말말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엔 안철수 후보입니다. 호남 이중대 아니냐? 호남 이중대다. 호남 1중대는 민주당, 호남 2중대는 안철수 후보 아니냐?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좌파냐 우파냐? 나름 예리한 질문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나는 상식파다. 아재 개그입니까? 싸움 개그입니까? 상식파다. 저 얘기를 5년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2012년 대선 때도 이제 당시에 그 안철수 후보가 나오니까 뭐 착한 이명박이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많이 걸었었잖아요. 착한 이명박은 네. 어떤 이명박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따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도대체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겠다. 안철수 당시 후보 색깔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밝히라. 그랬더니 이제 안보는 보수고 뭐 경제는 진보고 이런 얘기. 요즘 유승민 의원이 하는 그런 얘기랑 같은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도 이제 저랑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그랬더니 이제 상식파다, 뭐 국민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그 기조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와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시죠. 심상정 후보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니까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될 일 없으니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당황할 만할 것 같아요. 네,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 될 일 없다. 심상정 후보가 일단 홍준표 후보를 아주 아프게 건드렸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제 국회에 상임위원장으로 있을 때인가요?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업무 추진비를 가져다가 이제 사모님이라고 볼 수 있는 부인의 뭔가의 돈으로 썼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강하게 이렇게 부정한 돈들 다 환수할 거다. 당시 이제 긴장해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먼저 공격을 했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아픈 치부를 건드렸으니까. 그러면서 바로 공격하는 게 당신 대통령 될 일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공격을 한 겁니다. 꿈도 꾸지 마. 그런 얘기들이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정책 토론 검증 시간에서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갖고 당황하지 않고 상대를 더 당황하게 만드는 아주 묘한 재주가 있거든요. 제주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홍준표 후보에게 날카로운 검증 예. 질문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장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성기 전 대변인께서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 대선 토론회를 또 준비하시기도 하셨잖아요. 홍보의 어제 역할, 글쎄 뭐 비판도 있겠지만 일단 즐거운데요, 유익한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예. 하나 대선 후보 토론회 특히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첫 번째 토론회는 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죠. 아주 신경 단어 하나, 표정 하나, 그리고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해올 것이라고 하는 미리 예상된 질문에 대한
치고 빠지기. 답변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하지만 아니면은 한 바퀴 툭 치고 빠지는 거거든요. 예. 어저께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훈련 많이 받았다. 예. 홍준표 후보는 제가 볼 때 마음만 좀 급하셨어요. 예. 마음만 급하셨고 안철수 후보는 제가 이렇게 총평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준비에 있어서는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토론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임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저런 거예요. 인신공격성 나오고 뭐 다 좋은데 어제 토론회가 지난번 토론회보다는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정책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 하나 외에 후보들이 저렇게 인신공격에 대한 짜증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좀 유머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유머를. 우리 정치에 음.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후보 경쟁 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링컨은 겉에서 하는 얘기, 안에서 하는 얘기, 겉과 속이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공격을 받고 링컨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유머로 받아쳤다. 예,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대의 날선 공격을 그 유머로 받으면서 예. 보는 사람도 편안하게 하고 우리 지도자들 저렇게 여유 있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방금 박성규 전 대표님께서 말한 부분이 어쩌면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모저모에 해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의 이른바 세탁기 설전인데 이게 유머인지 아닌지 직접 그 실체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참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세탁기 설전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거죠. 홍준표 후보가 먼저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후보가 홍 후보께서 방금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홍 후보도 세탁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한다라고 날카로운 공격을 하자 홍준표 후보가 나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나왔다. 1, 2심 판결을 말하는 거겠죠. 다시 들어갈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심상정 후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까 대통령 될 일 없다라고 했지 고장난 세탁기 아니냐 그 세탁기가.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살짝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다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다. 고장난 거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도대체 이 삼성 세탁기의 정체가 무엇일까? LG 세탁기도 좋은데 왜 삼성 세탁기라고 말한 걸까? 홍준표 후보가 어제 저희 채널이 종합뉴스에 출연해서 세탁기 논쟁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삼성 세탁기 들어보시죠. 저보고 내가 대한민국을 세탁기였고 한번 돌리고 싶다. 네. 그래 이야기하니까 어느 후보가 세탁기에 들어가실 분은 당신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난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다 빨고 나왔다는 거죠. 무죄 됐으니까. 1심 유죄, 2심 무죄.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다시는 들어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또 한 후보가 네. 심상정 후보가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삼성 세탁기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제 삼성에 대해서 정오하듯이 네. 내가 미워하는 거 보고 꼭 네. 그럴 필요 있느냐 그 뜻입니다. 정승희 위원님, 삼성 세탁기의 발언의 의도는 저거였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재벌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칭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그 즉흥적으로 나온 거지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세탁기 논쟁은 사실 썰렁한 유머인데 다만 그 저점은 그 유승민 후보가 그 홍준표 후보가 아직 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에 나온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2심에서 무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일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얘기한 대로 혹시나 정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다면 대선이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것은 홍준표 후보의 대선 주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그다음에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답을 하더라고요. 임기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갔다 오면 된다고 예. 이야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임기 끝나고 과연 홍준표 후보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만 혹시 예. 유죄가 나온다면 대통령 임기 끝나고 감옥에 갔다 오면 된다는 거죠. 예, 홍준표 후보가 하여튼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발언을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